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멤피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여기는 양 팀의 좀 특수성을 살펴볼 게 있는 게, 얘네들이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두 팀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드라이브를 통한 이런 필드골 성공률이 가장 나쁜 팀들이 어디냐 했을 때 멤피스랑 필라델피아가 1등이랑 3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등인 세크라멘토도 오는 경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멤피스도 뭐 모란트 같은 애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 멤피스의 오펜스도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 친구가 있어야지 다른 3점 같은 게 살아난다던가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뭐 맥시라든지 다른 애들이 좀 저돌적으로 하는 편이 좀 있는데, 파생 효과 같은 것들은 괜찮을 때가 있지만은 이 드라이브의 효율 자체는 그렇게 좋게 지키지 않는다. 이런 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양팀 다 모란트랑 맥시 같이 이런 스피드로 상대를 좀 균열을 낼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꽤나 시도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이게 효율은 좋지 못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멤피스는 이게 페이스가 되게 좀 빨리 찍혔습니다. 요즘에 멤피스가 상대한 팀들을 보면은 워싱턴, 미러키, 유타, 오클라호마, 워싱턴, 이 중에 미러키 정도 말고는 전부 다 빠른 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직전 워싱턴과는 108.5라는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는데, 대신에 야투가 너무 썩어가지고 3점 32개 중에 9개밖에 안 들어갔다든지 턴오버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언더가 떴었어요. 그리고 마침 지금 멤피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부상 상태가 되게 좋지가 못합니다. KCP도 요즘에 3점 같은 거 살아났었는데 아쉬운 면이 있고, 아마 벤치에서 콜로코나, 프로스퍼, GG 잭슨 이런 애들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이게 GG 잭슨이 얼마 전에 나왔을 땐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멤피스도 지금 8명 정도가 로테이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주전자원들한테 기대는 부분이 많을 거다. 하지만 지난번 경기 때도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이 점수를 뽑기에 사실 적절치는 않은 매치 같긴 하거든요. 멤피스는 빠르지만은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더구나 내년 또 이제 엔비디가 퀘셔버린데요. 제가 이제 엔비드는 좀 격일제도 못 뛰고 있고 거의 뭐 한 2, 3일 정도는 휴식을 받아야지 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아마 내일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기는 해요. 이게 폴 조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꾸준히 경기를 뛰는 편인데 백투맨하고는 다 뛰거든요. 근데 얘가 야투는 썩었는데 3점은 40%가 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야투율보다 3점이 좋은 상황이에요. 경기당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한 6개가량 3점을 던지는데 성공률이 40%면 나쁘진 않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늘 괜찮은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내일은 그래서 저는 맥시, 조지, 엔비드가 셋 다 뛸 거라는 마인드인데, 얘네들이 셋 다 뛰는 경우에는 일단은 언더게임 템포로서 플러스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맥시 혼자 뛰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거보다는 일단은 낫다고 하고, 만약 엔비드가 못 나온다, 그래도 일단은 언더 양상은 계속되거든요. 보니까 뭐 엔비드랑 맥시 둘만 뛰는 경우, 이럴 때는 꽤나 오바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마 폴 조지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은 일단은 뭐 수비적인 기반은 좀 다져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저는 아쉬운 게 와포드나 우브레 같은 이런 빅 윙자원들 이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사이즈의 열쇠가 좀 있다, 그런 게 아쉽지만은 내일 상대하는 멤피스한테는 그런 것들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란트, 카우더, 웰스 얘네들은 사이즈가 조금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여지껏 겪던 문제는 그렇게까지 막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오클라호마한테도 필라델피아가 사실 전반전에는 되게 잘 싸웠는데, 후반전에 특히 3쿼터 때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맥시가 28득점으로, 사실 이것도 좀 세탁을 한 거긴 하지만은 팀의 턴오버가 23개나 있었다는 거. 오클라호마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상대의 이런 좀 턴오버 유발을 잘 한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여전히 공격에서 특히나 이런 야투 효율이 되게 좋지 않은 거, 아까 제가 드라이브 같은 거나 이런 파생되는 효과들이 그렇게까지 힘을 지금 잘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멤피스가 보면은 최근에 한 240점 근처로 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좀 빠른 팀들을 많이 만났던 거, 뭐 유타랑도 엄청 오바 게임 나고, 저는 일단 둘이 붙으면은 언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멤피스의 많은 부상 때문에 뭐 주전에 많이 일단 기댈 거고, 벤치도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저는 일단 뭐 언더라든지 필라델피아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유타 대 보스턴 경기고요. 얘네들 올 시즌의 첫 맞대결은 제가 매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105 대 103으로 보스턴이 진 경기였는데, 전반전에는 보스턴이 유타를 36점으로 묶은 경기였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 10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후반에 뒤집힌 거에는 후반전에 보스턴이 3점을 너무 고집을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날 전체 3점이 51개 중에 11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되게 저주했는데, 후반전에도 3점이 24개 중에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반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던 셈이죠. 안 좋은 효율의 공격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다가 망했던 거, 물론 유타가 조금 더 터진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보스턴이 10점 차 리드를 잡았는데 이거를 뺏겼다는 거. 특히나 홈이었는데 이후에 보스턴은 이 경기 이후로는 3점의 시도를 굉장히 좀 줄이면서 나름대로 좀 챙겨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일 이게 유타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법한 게 키온테 조지가 퀘셔너블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 8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30점에다가 슬래시 스탯 라인도 좋고 슈팅의 효율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유타를 완전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지금 퀘셔너블인 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내일 그래서 다 반드시 키온테 조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타는 뭐 디트전에 이어서 샌안토니오 원정까지 야투가 대폭발하고 3점까지 잘 들어가가지고 또 얘네들은 경기마다 이제 자유투를 엄청 많이 주고받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한 12경기 했는데 그 평균적인 자유투 횟수가 59.1회예요. 많이 내주기도 하고 본인들도 많이 얻어냈다. 이게 보스턴은 사실 자유투 시도가 굉장히 적은 팀이어가지고 유타가 내일은 얼마나 많이 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타는 자유투를 많이 주고 받는 팀이다. 근데 보스턴은 지금 이제 또 브라운이 기록을 하나 앞두고 있는 게 팀적으로는 직전 경기 때 화이트가 조금 아쉬웠다든지 프리차드도 야투가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고 벤치에서도 뭐 하우저가 좀 터지는 날에는 편하게 가는데 그러지 않는 날에는 3점 같은 게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직전 경기 때도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포틀랜드전에서 3점이 30%도 안 됐고 턴오버도 20개나 저지르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날도 제일런 브라운은 37득점이나 했습니다. 브라운이 지난 9경기 동안 4경기 30득점을 전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경기만 더 30점을 넘으면은 보스턴 프랜차이즈의 기록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내일 상대가 유타 정도면은 수비가 완전 개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공격은 꽤나 잘 되지만은 수비적으로는 너무 약팀이다. 요즘에 보스턴이 3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수비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게 유타가 과연 내일은 좀 점수를 얼마나 뽑을까? 지금 계속해서 오바가 잘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보스턴이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해도 일단 오바 같은 건 좀 생각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키온테 조지가 안 나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보스턴 쪽으로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해요. 만약에 키온테 조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보스턴이 더 힘을 받을 것 같고 키온테 조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바도 조금 괜찮은 그런 매치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레이커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레이커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이제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은 거의 돈치치나 르브론을 저격한 얘기였다고 하고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로테이션의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원래는 1쿼터 때 르브론이나 돈치치가 같이 뛰는 시간을 꽤나 많이 가져가는데 르브론을 좀 일찍 빼줬었죠. 그래서 돈치치 개인, 르브론 개인 이렇게 좀 뛰는 시간을 좀 길게 편성을 한다든지 로테이션에 닉 스미스 주니어를 좀 넣어가지고 점수 벤치에서 기대치를 좀 뽑는다든지 혹은 뭐 수비에서 벤더빌트를 좀 써먹는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경기는 어쨌든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 세크라멘토를 잡은 거는 세크라멘토가 뭐 백투백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리그에서는 지금 좀 안 좋은 팀으로 봐야 된다. 너무 쉬운 경기지 않았나. 그래서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 때는 조금 회복을 했지만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수비가 안 좋았는데 세크라멘토를 101점으로 막은 거 과연 이거를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야 되냐. 저는 조금 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내일 상대하는 디트로이트. 제가 매번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가장 이제 인사이드 지배력이 공수에서 가장 강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레이커스는 시즌 내내 리바운드에 문제가 있는 팀입니다. 지금도 아마 시즌 전체로 28등인가 그렇고 최근에도 리바운드가 되게 수치가 낮거든요.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시즌 전체로 봐도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이제 휴스턴 다음이고 최근에도 꽤나 잘 잡아요. 좀 레이커스가 리바 장악이 안 된다면 디트로이트한테 뭐 추가적인 공격 기회를 헌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디트로이트도 한창 잘 나가다가 최근에 유타랑 클리퍼스한테 얻어맞으면서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6경기 동안 3승 3패인데 이 중에는 3점이 썩은 날이 정말 많았어요. 33개 중에 6개, 28개 중에 6개, 30개 중에 7개, 29개 중에 7개 막 이런 식으로 디트로이트는 야투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동부에서도 뭐 1위 달리고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지난번 경기도 뭐 아우사라 탐슨이나 던컨 로빈슨, 제이든 아이비 이런 애들이 슛 기복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쉽고 커닝햄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좀 확실한 공격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3점 시도가 그렇게까지 많은 팀은 아니고요. 3점은 약간 좀 보너스 느낌인데 어쨌든 레이커스의 이런 약간 인사이드 수비 최근에 인사이드 방어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통한 공격 기회 그런 것들을 살린다면 저는 상성면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디트로이트가 아쉬운 거는
내일도 이제 레이커스 원정입니다. 레이커스는 홈발을 상당히 잘 받는 편에 속하기도 하고 이 디트로이트도 원정 가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득점은 변화가 없지만은 실점이 약간 늘어난다든지 기록상으로도 올 시즌 8패 중에 6패가 원정이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트로이트가 또 원정인 거 최근에 7경기 중에 6경기가 원정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3패를 했거든요. 시즌 8패 중에 3패가 또 최근에 전부 다 원정에서 나왔다 이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네요. 디트로이트가 상성은 좋아 보이지만은 레이커스가 어쨌든 요즘에 좀 변화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나 또 홈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상성을 조금 더 우선시해보고 싶기는 해요.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 승리를 한 거는 세크가 백투백이기도 하고 좀 닉스주까지 써줬다든지 돈치치나 르브론이 전부 다 제 몫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 하나로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디트로이트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여기다가 뭐 언더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언더오버는 되게 맛없는 경기 같습니다. 저는 디트가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와 함께 레이커스의 공격기에는 조금 억제를 하고 본인들은 공격기를 더 가져가지만은 이런 좋지 않은 슈팅 효율로 좀 까먹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언더를 보는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근거는 좀 부족하기는 해요. 디트가 또 상대랑 엄청 많이 주고받는 그런 경기도 적지는 않은지라서 레이커스의 안 좋은 수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공격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결이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언더는 그다지 맛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려운 경기예요 사실은. 자, 다음은 클파 대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맞대결을 전부 다 클리퍼스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올 시즌은 양 팀 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크라멘토가 14등, 클파가 13등이에요. 그나마 클파가 최근에 4연승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연하게도 카와이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직전 경기 때 커리어 하이 경기 55득점을 기록한 거 외에도 최근에 뭐 3경기는 4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직전 경기 때는 이렇게 스틸이라든지 블락에서도 아주 좋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와이가 조금 더 공격에 득점에 치중을 하는 이런 면모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든도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바치가 부상인데 이 자리를 브룩 로페즈가 메우고 있잖아요. 근데 브룩 로페즈는 얼마 전에 뭐 3점을 엄청나게 꼽기도 하고 팀적으로 전반적인 이런 코트가 넓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주바치는 3점이 안 되지만 로페즈는 그게 되거든요. 나이가 많다든지 좀 수비 범위가 좁다든지 공격에서도 인사이드 지배력이 약간 약하다.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로페즈가 가져다준 이런 스페이싱 효과가 팀적으로는 꽤나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최근 5경기 동안에 3점도 엄청 살아나고 있고 상대한테 오펜 리바도 많이 안 따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5경기 동안 그 기간 동안 오펜 리바를 2번째로 안 따이고 있어요. 세크라멘토는 사실 지금 강점이 오펜 리바가 또 하나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클리퍼스가 지금 좀 막을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세크라멘토는 늘 이제 3점이 가끔 터지는 날이 있지만은 안 터진 날은 또 되게 안 터집니다. 댈러스랑은 40% 넘게 터졌는데 그 경기 외에는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에서도 27.6%밖에 안 터졌다. 그날도 이제 신인 빅맨 레이노가 더블 기록을 했지만은 팀은 이제 턴오버가 19개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스코어링도 안 좋았었고 자유투도 많이 못 뜯었거든요. 세크라멘토도 요즘에 인사이드 많이 비벼대는 3점은 조금 비중이 낮지만은 들어가는 날에는 뭐 보너스인 셈이고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인데 인사이드에서 되게 많이 비비지만은 지금 클리퍼스는 오펜 리바도 많이 안 따이고 주바치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팀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클파가 좀 괜찮긴 한데 근데 9.5는 아무래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클파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양팀이 순위상으로는 사실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클파가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더 잘한다. 세크라멘토도 원정에서는 패배가 더 많았다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또 클파가 4연승을 달리고 있지만은 9.5는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네. 얘네들이 이길 때는 참 전부 다 4경기 모두 시원시원하게 이겨줘가지고 세크라멘토의 상태를 생각하면은 그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 9.5는 조금 더 망설여지기는 해. 그리고 223.5 기준으로 저는 언더를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클리퍼스는 되게 느린 팀입니다. 상대랑 페이스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억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 경기처럼 막 카와이가 엄청 막 대박을 터뜨려도 그 경기 이제 득점은 112점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클파는 또 이제 벤치가 엄청 허술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뭐 빌이라든지 크리스폴, 주바치 이런 애들이 다 못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쿼드 뎁스도 얇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벤치 스코어링이 5점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클리퍼스는 볼륨 싸움보다는 좀 이제 주전들의 활약을 조금 더 써먹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세크라멘토도 사실은 뭐 벤치 기대치가 낮은 팀이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슈로더나 몽크 이런 애들이 터지는 날이 있고 뭐 하지만은 얘네들도 지금 사보니스나 라빈 그리고 내일은 뭐 키건버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 친구도 원래는 주전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크 역시 구멍이 많이 난 상황이고 이러면은 벤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양팀 다 벤치 기대치가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클리퍼스의 요즘 강점대로 추가적인 기회를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된다면은 그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수비적으로는 괜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3.5 기준으로는 언더에 대한 기대치도 없지는 않아요. 클파를 보려면 이건 헨슨을 봐야 되는데 9.5는 쉽지 않다. 223.5도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발목을 잡지만은 클파 사이드나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